안녕하십니까. 불식현지 도로염주. 아는 깊은 뜻을 모르면 생각을 가라앉혀도 소용없다. 돈은 생각을 가라앉혀서 구하는 게 아니죠. 생각을 내가 억지로 눌러서 잊어버린다고 쳐도 어느 순간 인연이라는 계기에 의해서 또 나오죠. 뭔가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이야기를 하니까 또 거기에서 생각이 일어나서 슬픔, 기쁨, 모든 감정이 또 튀어나와서 거기에 행동을 하고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공부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글귀를 주시니까 뭔가 막연하죠. 깊은 뜻은 생각을 가라앉힌다고 도가 드러나지는 않죠. 생각을 가라앉힌다고 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내가 인식을 못하는 상태에서는 도가 드러나 있는 거를 모르죠. 도는 드러나 있는데 생각으로 눌러놓는다고 해서 도가 드러나고, 생각을 안 눌러놓는다고 해서 도가 안 드러난 것도 아니고, 환난 중에도 도는 있고요, 기쁨 중에도 도는 있고요, 슬픔 중에도 도가 있고요, 기쁨 중에도 도를 알면서 기쁨을 쓰고요, 슬픔 중에도 도를 알면서 쓰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를 그냥 못 지나치는 것 자체도 무심도인이 하고 계시는 일화들이 많죠. 그렇게 자비행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아시니까 하는 거죠. 그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그분의 처한 상황을 아시니까 공감해서 쓰시는 거지, 그거를 없애고 눌러놔서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인식을 잘못하고 계시니까 자꾸 오리에 빠지죠. 슬픔을 보고 그냥 지나쳐도 욕을 할 테고, 그냥 안 지나쳐도 욕을 할 테고, 생각으로 보면 그렇죠. 돈은 비춰주니까, 알아차리니까, 슬픈 자를 도와주면 도와주고, 도와주지 않아도 도에서는 벌써 안 도와주고 지나가서 뒤통수가 따가워서 내가 도와줬네 안 도와줬네, 벌써 점이 찍혔죠. 생각이 일어나서 벌써 거기에 점을 그려버렸잖아요. 생각을 그려버린 거잖아요. 이놈을 바탕으로 남한테 도움을 줘도 돌아서면은 도에서는 도와주고 뭔가 그분의 어떤 상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삶을 또 살고 계시죠. 찰나찰나 도를 바탕으로 쓰고 계신 거지. 내가 도와줘서 어제 도와주고 그저께 도와주고 1년 전에 도와준 걸 가지고 얘기를 안 하죠. 중생은 기억에 담아주고 도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구름이 일어났을 땐 구름이 일어난 대로, 구름이 사라지면 사라진 대로, 구름을 붙들고 있는 건 중생이고, 오고 감에 연한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죠. 깨달으신 분들 중에 예전 도인들 보시면, 저도 그 모습을 좀 만분지 1이라도 좀 닮아가려고 이 공부를 좀
해보고 있고요. 그런 삶을 살려고 모습이라도 흉내 내보려고 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것도 생각해서 보면 저만 하다 보니까 뭔가 이 공부에 좀 자그마한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요. 눈을 번쩍 뜨니 보인 게 실상이더라. 그 책을 아니면 글귀든 어떤 본문이든 들으시면서 자꾸 그거를 가지고 해석해서 뜻이 어떻다 저떻다 그걸 따라가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죠. 세간살이를 드러내 보이시고 세간살이를 봐야 되는데 세간살이를 개성으로 드러내 보이셔도 세간살이를 못 알아차리니까 겉모습만 보고 글귀만 보고 어떻다 저떻다 생각으로 아 이런 뜻이겠지 저런 뜻이겠지 아 요게 이래져서 이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힘이 들죠.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글을 보면요 그냥 보인 그대로입니다. 책을 피면 하얀 종이 위에 글자가 써 있어요. 글자에 연연하지 마시면 하얀 바탕에 종이가 보이죠. 종이 위에 글자가 써졌고요. 정천 하늘에 구름이 왔다 갔다 하고 해와 달이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 마음자리에서도 이 생각이 알아차림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글자에 눈이 가서 글자를 해석하는 동안은 본 바탕인 종이의 이 흰 면이 안 보이고 인식이 안 되는데요. 종이가 있음으로 글자가 드러나지거든요. 청천 하늘이 있어야 구름이 끼죠. 마음자리가 있어야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을 쓰죠. 분별을 쓰고 있는 거죠. 분별이 써지고 있는 와중에도 이 본 바탕 도는 항상 비춰주고 있고요. 존재하고 있고요. 나한테 의식시켜주고 있죠. 내가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게 이 부분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학문을 공부하셔야지 책을 보고 경전을 보고 글귀를 보고 그 글의 뜻이 무엇이고 이게 원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요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도 되고 저렇게 하니까 저런 식으로 해석도 되고 요 글귀 하나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끌어 모아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맨날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꼴이죠. 글귀만 보고 있는 꼴이지 바탕을 못 보고 있고요.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가지고 구름이 모양이 어떻다 색깔이 어떻다 저 성분이 어떻다 아침에 보는 구름이 어떻고 점심에 보는 구름이 어떻고 저녁에 보는 구름이 어떻고 습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거 연구해봐야 구름 사라지면 사라지죠. 책장이 넘어가면 다른 책장이 다른 글귀가 드러나지. 계속 그 본 바탕은 책장을 몇 장을 넘기든 그 본 바탕은 똑같이 있죠. 그 책장이 그 책의 그 종이 질이 물론 몇 장 지나다가 다른 종이를 썼으면 바뀔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글을 받쳐주는 본바탕은 똑같죠. 본바탕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꾸 여기다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또 저게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 색깔이 틀릴 텐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 공부를 논하지 말자고요. 법을 보고 사람을 보지 말고요. 학문을 보지 말고 법을 보고요. 아르마리를 보지 말고 법을 보고요. 법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죠. 수행을 참선을 하시든 화두를 드시든 연불선을 하시든 고요하게 앉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고요함 중에 내가 하고 있는 자체 중에도 도를 느껴보세요. 눈앞에 이렇게 있는 자체가 도고 귀에 들리는 자체가 도죠. 뭔가 생각으로 자꾸 일단 생각에 의심을 일으켜서 의심을 참고해 가시는 하다가 탁 터지시는, 물론 그 과정을 거치니까 어떤 이런 말씀도 드리겠지만서도 일단 가장 제가 경험한 거로 가장 뭔가 쉬운 방법, 깊이는 얕을 수가 있겠죠. 다만 깊어지는 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작은 체험이라도 해봐야 무엇을 위해서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 나중에 더 참고하고 어떤 그 전문가 대도인이 되시는 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도의 향기와 맛을 봐야 힘이 나서 더 들어갈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도도 내 이해의 폭이 넓어야 도가 인식이 더 되죠. 오류에 빠져있는 내 생각이, 내가 갖고 있는 틀이 하나씩 부서져 나가야 제대로 된 안목이라고 할까? 제대로 된 어떤 법의 눈이 조금 열리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